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엄청 저렴한 보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환율이 높은 지금도 가격대가 24,000원대니까요. 비슷한 스펙의 32비트 보드인 MKS 로빈 시리즈나 빅트리텍사의 SK 시리즈보다 적게는 만원, 많게는 2만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게다가 무선이나 블루투스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 ESP32 칩을 탑재하고 있어 무선 출력을 가능케 한다는데 호기심이 들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능이 어떨까요? 먼저 간단히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착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봤는데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어떤 표준이라는 게 있는지 가로 세로 사이즈가 84x110mm로 로빈이나 SKR 시리즈 보드들과 크기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보스에 올라와 있는 해당 보드 케이스 모델링을 그대로 다운받아 출력해 사용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드는 모터 드라이버를 모두 5개 장착할 수가 있는데요. 듀얼 익스트루더 구성도 가능하고요. 익스트루더 1 자리에 Z2로 사용하여 듀얼 Z 모드를 이용해서 힘 좋은 Z 움직임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하는 곳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중심에 부는 어떤 이상한 토글 스위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기존 보드들에는 점퍼라고 해서 핀들 사이를 쇼트시키는 걸 끼워주는 방식으로 장착하는 모터 드라이버의 분주수를 조정해주곤 했습니다. 타이니비 보드는 이걸 토글 스위치로 올리고 내리고로 바꿔놨는데요. 점퍼 끼우고 빼고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사용해보니 앞으로는 다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어느 방향이 점퍼를 빼는 위치고 또 어느 쪽이 끼워 넣는 위치인지 몰라서 당황했었는데 위에 ON이라고 적혀있는 쪽이 점퍼를 끼우는 것이겠지 싶어 다 올리고 장착하니 그게 맞았습니다. 기존 구형 LCD와 MKS TFT LCD 등에 대응되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고요. 3D 터치 핀이 있어서 BL 터치를 장착하시는 분은 이곳에 서버 동작선 3가닥을 여기다가 꽂아만 주면 정상적으로 오토 레벨링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팬인데요. 팬 작동 핀이 2개가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엔더3에 적용한 MKS 로빈 E3D 보드가 가격은 4만원대 중반인데 하단에 있는 팬 2개의 슬롯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핀 번호 하나만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연결은 2개 다 할 수 있지만 묶음으로 처리되어 각각 사용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타이니비는 2개 슬롯이 각각 핀 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쿨링팬에 연결하고 하나는 상시팬에다 연결을 해서 아이들 상태에서는 상시팬 소음을 없앨 수 있게 펌웨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즐 온도 50도가 올라가야만 상시팬이 동작하도록 세팅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ESP32 칩셋, 솔직히 저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ESP32 통신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얼마나 성능이 될지 자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선으로 옥토 프린터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매력 있겠다 싶었는데 과연 어떨지는 장착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상반기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7월 말경에 프린터 보드 교체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이 보드를 적용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를린 펌웨어에서는 ESP32 칩셋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2시간 정도면 보드 교체하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펌웨어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ESP 칩셋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결국 인터넷에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6시간 넘게 대여섯 개의 관문을 헤쳐나가다가 마지막 디스플레이 부분이 막혀서 결국은 떼어내고 한 주 뒤에 다른 보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완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ESP32 칩셋 적용된 보드가 타이니비가 처음이다 보니 초기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개월가량 지나 지난달 10월에 보니까 마릴린 펌웨어가 2.1.1로 업데이트가 되었기에 ESP 관련 버그가 고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과 때마침 제가 처음으로 자작했던 범블비 프린터의 작동이 버벅이길래
이참에 타이니비를 적용해 바꿔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타이니비를 장착할 케이스를 출력하고 4년 전에 삽입했던 기존 아두이노 메가와 램스를 결합한 보드를 떼어낸 후에 새 보드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기존 램스 보드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기존 선들을 해체하면서 대충 해놨던 것을 접속에 문제없게 납땜도 새로 해주고 하면서 4-5시간 걸려 펌웨어 세팅까지 장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버그들이 패치되었는지 펌웨어 컴파일이 몇 번 만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ESP32 칩셋을 활용한 네트워크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MKS사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타이니비 유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프린터 보드에 전원을 넣으면 와이파이에 마릴린 ESP라고 하는 이름이 떠서 연결을 시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IP로 나와 있는 192.168.0.1 입력까지도 제대로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 장에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에 나오는 index.html 파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주소 마지막에 ESP3D lib이라고 하는 대신에 ESP3D web UI라고 들어가서 해당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된 설치 파일을 받은 다음 업로드를 하게 되면 프론트 페이스와 비슷하게 생긴 UI의 컨트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프린터는 조정이 되지만 프린터와 연결할 때마다 매번 와이파이를 프린터용으로 바꾸고 한다면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프린터가 로컬 와이파이망에 잡혀서 IP를 부여받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ESP3D 세팅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모드를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바꿔준 뒤에 내가 있는 공간에 와이파이 명과 비번을 넣어줍니다. 이제 프린터를 껐다 켜게 되면 ESP3D가 해당 와이파이를 잡고 할당된 IP를 LCD 디스플레이에 다음과 같이 띄워줍니다. 앞으로는 사파리나 크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프린터에 할당된 IP를 주소창에 넣으면 바로 프린터 컨트롤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가 헤맸던 것 한 가지 공유드리자면 제가 있는 곳의 KT061은 2G와 5G 두 개의 와이파이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는 처음에 5G 와이파이 주소를 계속 등록했는데 프린터가 IP 할당을 못 받고 계속 연결에 실패했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릴린 내의 IP 할당 쪽도 건드려보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2G 와이파이 이름을 넣는 순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은 ESP32 칩셋이 5G 적용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선 연결도 성공했겠다. 출력을 해봐야겠죠. 우선 일반 SD카드 출력을 말씀드리자면 무난하게 성공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보드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출력이 잘 되거나 그렇다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네트워크 출력을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G28로 오토온만 눌렀는데 X축이나 Y축에 가서 드드드득 세게 부딪히기도 하거나 마치 스택 값이 기존보다 크게 적용된 것처럼 이상한 곳에 가서 출력이 진행된다거나 하는 등의 오류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브라우저에 IP 연결만 하면 동작이 이상하게 되니 통신 쪽 문제인 듯 싶었는데요. 현재 마릴린 버전이 2.1.1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도 마릴린 버전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오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ESP32 칩셋을 이용한 매력이 1도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MKS 타이니비는 엄청 저렴한 보드입니다. 보드 특징은 32비트 보드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ESP32 칩셋에 대한 기대는 실망이었습니다. 앞으로 ESP32 칩셋이 여러 보드들에 많이 적용되고 큐라나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이에 곧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제공되게 되면 좀 더 잘 활용할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큰 매력이 없다고 보이고 저렴한 가격이 탐나시는 분은 하나 구입해놓고 실험용으로 써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저렴한 32비트 보드인 MKS 타이니비 보드 장착 사용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북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